지금 미니진 앞에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위약금 6천억 원을 대신 내줄 투자자를 찾아서 뉴진스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망가진 뉴진스를 위해서 누가 6천억이나 내줄 투자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읽어드리는 강상구입니다. 4월 22일로 미니진 사태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뭐가 바뀌었나요? 일단 민희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전 국민이 알게 됐고, 뉴진스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광고주의 기대주에서 국민 밉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이브도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당하지만 효과적인 기자회견으로 승기를 잡은 듯 보였던 민희진의 반란은 어디서부터 꼬여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자, 꼭 1년 전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감사 착수를 발표합니다. 그때만 해도 민희진이라는 이름도 어도어라는 이름도 일반 대중들한테는 낯선 때였어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죠. 더구나 지분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는데 경영권 탈취? 고개가 갸웃갸웃하죠. 딱 그 분위기에서 민희진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무려 2시간 동안. 사실 황당무계한 기자회견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행동을 볼 수 있는 회견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민희진의 황당한 행동이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개저씨라는 강렬한 표현을 동원해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남성과 여성, 강자와 약자, 하이브는 갑, 민희진은 을이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어냈어요. 민희진의 행동은 저항이었고 하이브의 반응은 핍박이 됐습니다. 곧이어 하이브가 민희진을 대표 자리에서 해임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나왔어요. 법까지도 민희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죠.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에 민희진은 한 걸음씩 밀려났고 결국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손자병법에 그럽니다. 전승불복, 응형어무궁. 승리를 거둔 전술은 반복해서 쓰지 마라. 무궁하게 변형해서 사용해야 한다. 손자병법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7대 병법서 중에 하나인 삼화법에도 무부선술이라고 나와요. 앞서 써먹었던 전술은 다시 쓰지 마라는 뜻이에요. 민희진에게는 단 한 번의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됐어요. 하지만 그 승리라는 게 뭔지 잘 한번 보세요. 일단 민희진이 뉴진스를 빼돌려서 딴살림을 차리려고 했다는 그 하이브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승리였어요. 민희진은 직원들끼리 회사 경영진 뒷담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을들의 응원을 얻어냈어요. 하지만 나중에 민희진이 뉴진스를 빼돌리려고 직접 투자자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증언이 딱 나왔죠. 민희진의 거짓말이 까발려졌고 민희진을 응원하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민희진의 승리는 민희진이 잘해서 라기보다는 하이브가 잘못한 결과였어요. 뉴진스를 빼돌려서 딴살림 차리려고 했다는 걸 경영권 탈취 시도 그리고 배임으로 규정을 했던 게 패착이에요. 당시에 어도어의 경영권을 민희진이 갖고 있었는데 뭘 새삼 탈취를 하고 말고 하냐. 게다가 배임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을 못 했잖아요. 하이브 쪽에서는 억울해 죽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억지 쓰는 것처럼 들리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이 실수를 민희진이 파고들었고 하이브는
대표이사 해임에 실패하는 망신을 자초했던 겁니다. 민희진 해임에 실패한 이후에 하이브는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재정비합니다. 가장 달라진 건 민희진의 공격에 일일이 말대꾸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이브는 강자, 민희진은 약자라는 이 구도에서 여론전을 벌이면 민희진의 주장에 대중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법정에서 싸우자. 그 결과를 대중들에게 알려서 하나둘씩 진짜 사실을 전달하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싸움의 구도가 틀어지니까 민희진은 다급해지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뉴진스를 본격적으로 참전시키는 거예요. 대중들은 민희진의 말이라면 몰라도 뉴진스의 말이라면 귀를 기울이겠죠. 아닌 게 아니라 뉴진스 멤버 한이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패착이 됐죠. 국정감사 증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정작 민희진한테 처음 얘기할 때는 그냥 무시해 라는 말을 사실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한 게 딱 드러난 거예요. 특히나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팀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할 때는 결국 뉴진스 빼돌리려는 시나리오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뉴진스의 싸움은 가처분 패배라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뒤이은 외신 인터뷰에서는 혐한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희진은 어디서 뭐 하는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은 채 뉴진스가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게 내버려 뒀어요. 사실 민희진의 힘은 뉴진스맘, 뉴진스가 내 새끼들이다, 내가 뉴진스의 M이다, 이거였는데 웬걸 뉴진스맘이 뉴진스를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정작 M이가 자식들의 뒤에 숨어 있는다. 민희진은 가장 기본적인 싸움의 명분이자 최고의 무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손자병법은 싸움의 조건을 도천지장법 딱 5글자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명분이에요. 명분을 잃은 싸움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제 민희진은 대중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나서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특히나 이 명분이라는 거는 외부용도 중요하지만은 내부 단합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명분을 잃었다? 그 말은 이제 내부 분열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민희진 앞에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위약금 6천억 원을 대신 내줄 투자자를 찾아서 뉴진스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망가진 뉴진스를 위해서 누가 6천억이나 내줄 투자가가 있을까요? 그보다는 뉴진스 멤버 중에 한두 명이라도 민희진한테서 떨어져 나가서 하이브 잔류를 선언하게 되면서 뉴진스의 적통을 이어가는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든 민희진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멤버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야말로 쪽박을 차는 걸 테고요.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게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이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최소 5년, 한 10년가량은 그냥 꼬박 빚만 갚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나마 잘 풀렸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1년을 맞이한 민희진 사태를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논쟁적인 주제라서 댓글이 살짝 걱정됩니다. 그래도 댓글은 늘 환영합니다. 영상 재밌거나 유익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